Okay, can everyone hear me? 네,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감사합니다. 너무나 따뜻하게 환영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동적이네요.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알리 타브리즈입니다. 저는 영화 제작자이자 환경보호론자 그리고 또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시스피러스의 감독입니다. 조금 전 손을 들으셨기 했는데요. 제 영화를 한 번 이상 보신 분 손 들어주세요. 와, 진짜 영광입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쓰니까 너무나 영광이고 기쁩니다. 또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열정을 갖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또 수년 동안 해왔던 여정을 계속 이어가게 돼서 해양 보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 바다를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돼 영광입니다. 제 강연 약간 여러분들이 좀 참여를 해주셔야 되고요. 손들기도 중간중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니까요.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께 연설을 하면서 아주 깊게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태어날 때부터 익히 알고 계시던 내용인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깨닫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이끌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 모든 하루하루 일상 행동이 자연계 파괴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 이 신념에 맞서게 될 거라는 것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구를 구하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과연 어떤가, 그렇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진리를 끄집어내야 됩니다. 진리가 있어야지만 모든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동영상에서 실비아 박사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죠? 기억나나요? 대부분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일들은 바로 인간의 문명에서 시작하는 거는 누군가로부터 시작한다.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someone, 한 명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많은 것들이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이러한 시대에 있어서 이 놀라운 역사의 순간에서 각각 개개인들이 누군가가 역량을 갖고 선택을 하면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가 있고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또 지구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 개개인이라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년간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소해 보이는 작은 선택, 작은 결정,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주 작은 여러분들의 믿음 자체가 신념이 우리 행동을 주도하는 것이 그 반대가 아닙니다. 우리 행동이 신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 파괴, 사회적 성취, 기술적 진보, 이 모든 것들 강한 신념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모두 다 깨부시는 것이 바로 오래된 신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인공위성, 인터넷, 지구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이 디바이스, 우리 주머니에는 모든 지식에 접근을 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지구상 그 누구하고도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불과 7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AI가 우리 삶에 통합되면서 인류 문명 역사상 더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지식과 힘을 가지고 인류 문명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인류는 정말 많은 진전을 거두었습니다. 존중, 지식, 기술, 생활 수준, 의료, 영양, 위생에 대한 접근성 모두 놀라운 진보를 가져왔습니다. 예술, 문화, 커뮤니케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연대를 해왔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또 헬스케어에 대한 진보, 위생 이런 것들 절대로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놀라운 일들이 지난 70년 동안에 벌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진보되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동시에 아주 조용하게 격렬하게 같은 시간에 계속 전혀 진전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한 상황,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빠져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자연이라는 세상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야생동물을 사라지게 만들고 서식지를 파괴하고 다른 생물의 생명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행동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잠을 설쳐야 한다는 게 뭘까요? 지구는 지난 50년 전에 비해서 야생동물 개체수 70%가 사라졌습니다. 멸종했습니다. 이건 한 세대 눈앞에 벌어지는 가장 끔찍한 대량 멸종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의 큰 틀에서 보세요. 50년이라는 것은요. 어떤 걸까요? 바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슬라이드를 너무 뒤늦게 넘겼네요. 바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큰 대어들의 물고기의 90%가 사라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1950년대 인구 그리고 2006년에 인구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정말 상황은 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바다는 90% 대형 물고기들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의미가 뭐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잘 이해를 못하겠죠? 바다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생각하시겠죠? 그리고 또 줄어들고 있는 물고기 인구수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아마존 열대우림에 비교를 해서 볼까요? 만약에 아마존 열대우림에 10%만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10% 순만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서 벌채한다. 여러분 지지하겠습니까? 아니면 산림 벌채를 당장 중단하고 마지막 10%가 아니라 이제 모든 숲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해다. 여러분 그거 찬성하시겠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숲을 내버려 두고 지속 가능한 벌채가 아니라 숲을 아예 전혀 건드리지 말고 내버려 두자라는 데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줄어드는 이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3만 마리의 상어, 매분 1분당 500만 마리의 물고기가 멸종되고 있을 정도의 숫자로 어종의 숫자 감속 속도가 엄청납니다. 사실 인간이 다른 동물을 죽이는 것과 같은 속도로 서로를 죽이려고 한다면 인구는 3일 안에 멸종됩니다. 오로지 3일 안에 다 죽습니다. 대학살이 이루어지겠죠. 이렇게 빠른 속도로 수십억 마리의 물고기나 또 지구상의 생명체를 학살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삶을 중요시 여긴다고요? 근데 왜 지구상의 생명체를 죽이고 있죠? 왜 이렇게 하고 있죠? 이유가 뭡니까? 인류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죠? 왜 파괴하고 죽이는 목적이 뭐죠? 최소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고 있는 걸까요? 내위기빈 여러분, 환경에 초점을 맞춘 행사라고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런데 지구 환경 파괴의 중요 원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은 실례이죠. 바로 식량 생산입니다. 동물성 제품 생산은 우리 식단에서 필수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선택.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지구상에 우리는 죽음의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값싼 육류, 생선, 유제품, 달걀을 공급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끊임없이 가축 농장, 도축장, 양어장, 어선, 이거는 정말 죽음의 기계입니다. 생태적, 도덕적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피타고라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천 년 전이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인간이 무자비한 파괴를 계속하는 한 생명체의 건강이나 평화, 인간이 동물을 학살하는 한 절대로 인간은 생존할 수 없을 것이다. 서로를 죽일 것이다. 살인과 고통의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과 사랑을 거둘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입니다. 공감할 수 있는 말이죠. 적어도 개념적으로는요. 시스피러시를 제작하는 동안에 저희는 가능한 한 최선을 다했습니다. 생태 위기의 최전선을 목격하기 위해서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카메라를 투입했습니다. 오랫동안 무시되었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했고 야생 동물 직접 거래하는 상인들과 마주쳤고 수십 명의 경찰들이 우리 뒤를 쫓아왔고 슬프게도 저희가 정말 너무나 슬펐습니다. 150마리의 고래가 우리 눈앞에서 잔인하게 도살가는 상황에서 물속에서 고래의 피를 뒤집어 쓰면서 우리는 이 현상을 목도했습니다. 이 사륙을 반복해서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정말 끔찍한 부패, 악 보면서 왜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 푸른 행성, 왜 놀라운 종들을 다 죽이는 거지? 이유가 뭘까? 한두 가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대기 중 온실가스 비율이나 이산화탄소 분자가 100만 분율 때문도 아니고 어업의 지속 가능한 최대 생산력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이유는 뭘까요? 왜 우리가 70%의 전 세계 야생동물을 죽여버리고 사라지게 하는 걸까요? 바다가 죽어가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왜 이렇게 큰 물고기들이 다 없어지고 있고 대량 멸종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의 행동을 이끄는 원동력 때문입니다. 신념, 제가 여러분께 증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여기 지금 두 가지 원이 그려져 있는데요. 하나가 더 큽니다. 하나는 좀 더 작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시고요. 어떤 게 더 큰 원인지 한번 보세요. 빨간색 원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분 손을 들어보세요. 빨간색이 더 크다고 하는 분 부끄러워하지 말고 손 들어주세요. 네, 한 40%가 빨간색이 더 크다고 생각하네요. 파란색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주세요. 네, 높게 더 들으세요. 네, 50대 50이네요. 그런데 제가 이 두 가지 중에 더 크다라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 처음 이 원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똑같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왜 똑같아 보일까요? 근데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보이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배웠죠? 무엇을 배웠을까요? 우리는 본능에 반하는 것을 믿도록 가르쳤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했죠, 여러분한테요? 둘 중에 하나가 더 크다고 말했죠? 그래서 본능적으로는 똑같아 보였지만 다르게 생각했던 것이죠? 거짓말이
반복되면은 그것을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가 더 크다. 여러분이 하나가 더 큰 걸 생각했죠? 그렇다면 거짓말을 여러분이 평생 동안 끊임없이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거 현실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게 바로 거짓말이 반복되면 문화의 일부가 됩니다. 문화가 다음 세대에 같은 말을 전수하면 이건 전통이 되는 것이죠. 전통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괜찮다거나 도덕적인 게 절대로 아닙니다. 계속 이 전통을 이어가야 한다면 더더욱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빨간색과 파란색 동그라미를 바꿔서 동물로 바꿔보겠습니다. 샌드위치를 위해서 죽여도 되는 동물 뭐죠? 샌드위치를 먹기 위해서 죽여도 되는 거. 판다다 생각하시는 분? 샌드위치 고기 먹기 위해서 팬다가 필요한 분? 이 두 동물 모두 멸종 위기입니다. 참다랑어, 팬더 모두 다 고통을 느낍니다. 물론 똑같은 방법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중추신경계가 다르니까요. 하지만 두 동물에 대한 문화적인 태도는 너무나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참다랑어는 사시미를 먹기 위해서 생선을 먹기 위해서 죽여도 되고 판다는 죽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 이유가 뭘까요? 판다는 참치보다 뇌가 더 크니까 참치는 뇌가 작아서 죽여도 되나? 이게 바로 인간이 말하고 있는 주장 맞나요? 뇌가 작은 건 죽여도 됐나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주장이라면 여러분들 똑같은 논리를 한번 적용해 보세요. 어른의 뇌 그리고 아기의 뇌, 어린아이 뇌가 작죠? 그러니까 죽여도 되나요? 어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거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보편적인 개념은 뭐죠? 뇌가 크면은 더 느낀다. 그러니까 보호를 해야 된다. 뇌가 작으니까 죽여도 된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가장 작고 가장 취약한 존재를 보호해야 된다잖아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동물 사랑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동물 사랑하는 분 손 들어주세요. 동물에 관심 있다? 손 들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요. 돈을 내고 동물의 사체를 먹기 위해서 동물을 아침이나 점심 고기를 먹기 위해서 죽여도 된다. 손 들어보세요. 고기 먹기 위해서 동물 죽여도 된다.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다 베지터리언이세요? 아닌데 왜 손 안 드세요? 그러면 얼마나 모순되는지 알겠죠? 먹기 위해서 동물을 죽여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모순입니까? 심리학자들은 이걸 갖다 인지 부조화라고 말합니다. 즉 신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정신적 갈등입니다. 그러면 소비자의 마음속은 어떨까요? 여러분 동물 사랑합니다. 그런데 동물을 죽여요.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웃깁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 소비자들의 잘못된 믿음이 지구상에서 가장 파괴적인 산업의 원동력이 되고 있고 바다를 파괴할 뿐만이 아니라 육지에서도 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 자체가 바로 사랑한다는 것 자체, 사랑하면서 우리는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 여러분들 이제 손을 안 들려고 할 것 같네요. 그 다음 질문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수사학적으로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물고기가 바보다, 기억도 없고 감정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렇게 믿고 다 그렇게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생선을 매일 먹잖아요. 예를 들어서 뇌에 필요한 단백질과 오메가3 지방을 섭취하게 생선을 먹어야 된다라고 몸에 듣는 끊임없이 말을 듣고 자랐죠. 그런데 바다에 있는 물고기가 무궁무진하다고 믿고 자랐죠. 그런데 잘못된 믿음입니다. 물고기는요 인간보다 더 뛰어난 기억력을 갖고 있고요. 인간과 같은 종류의 고통을 경험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물고기는 오메가3를 생성하지도 않고 인간도 섭취할 수 있는 해양식물에서 오메가3를 얻으려면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바다가 직면한 위협을 이해하고 진정으로 해양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는 과정에서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무수히 많은 거짓과 잘못된 믿음을 정부, 기업, NGO들이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신념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신념 때문에 우리 삶이 마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강연 초반에요.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을요. 소위 말하는 컴퓨터 CPU처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뇌에 있는 뉴런의 데이터 신호를 보내고 컴퓨터 CPU처럼 그리고 네트워크 다른 마음, 즉 다른 CPU에도 데이터 신호를 보낸다고 해서요. 코리아 헤럴드가 아주 거대한 컴퓨터 CPU예요. 다른 언론사들과 같이 네트워크 정보를 서로 퍼뜨립니다. 그런데 메가데이터인데 실제 데이터가 실제 신호를 보내는 대신 50%는 실제고 50% 거짓 신호다. 이렇게 뒤섞였다. 어떻게 될까요? CPU가 무너지고 충돌하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의 현 상황입니다. 거짓과 진실이 서로 섞여 있습니다. 어떻게 고칠까요? 어떻게 해결할까요? 바다를 위한 희망이 남아있을까요? 아니면 너무 늦었을까요? 이 질문 수백 번도 더 받은 질문이고 제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행동에 대한 책임 지고 싶으면 더 사랑스러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면 행동을 해야 됩니다.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얼마만큼의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행동에 대한 책임 얼마큼 지실래요? 그리고
세상을 바꾸게 만들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저를 오해하지 마세요. 정부의 역할 큽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는 바다에 대한 이야기는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산업수산물과 바다의 약탈에 대한 이야기는요. 여러분 자문해 보세요. 문화와 전통에 도전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 안에 내재된 거짓말에 대해 도전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우리 모두 동물을 사랑한다라고 아까 하셨죠. 그런데 동물을 죽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냥 립서비스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진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우리 정신 차리고 현실을 직시합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좋은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당장 살림을 복원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바다에서 우리가 산업적 어업을 중단한다면 불과 몇 년 안에 바다는 다시 살아납니다. 아니 몇 달 내로, 뭐 맥시멈 몇 년 내로 바로 살아납니다. 해안으로 들어오는 거대한 고래떼, 바다를 가득 채우는 거대한 물고기떼, 산호초, 다시마 숲, 해초, 해저를 테피스트처럼 덮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바다를 보호하는 것 별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탄소도 배출 줄어들 것이고요. 이제 바다가 살아날 것입니다. 바다 보호하는 것 별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바다를 건드리지 말고 내버려두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가 지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전환하세요. 채식은 환경과 동물을 살리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일 뿐만이 아니라 하루에 3번 자비심과 지속 가능성을 존중하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개인적 책임의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둘째, 정부는 이제 350억 달러의 보조금을 원양 어업계에 주는 행동 중단해야 됩니다. 공해상에서 조업하는 대부분의 원양 어선들은요, 보조금 없이는 조업을 할 수 없습니다. 보조금이 중단되면 더 이상 원양 어업계가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는요, 노력을 기울여서 바다를 최소한 30%의 어업으로부터, 산업어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 해역의 1% 미만이 해양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협인 어업으로부터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잖아요. 아니 1% 미만이라고요? 더 잘해야 되죠. 네, 이기빈 여러분 앞에서 대화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